서열 정렬 알고리즘 중 하나인 니들만 분시 알고리즘의 작동 기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알고리즘은 유전체 정렬을 위해서 쓰이는데요. 유전체 정렬은 보시는 예제와 같이 약간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이러한 서열들을 정렬하는 것을 유전체 정렬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유전체 정렬을 함으로써 유전자 어노테이션과 같은 유용한 분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는 시퀀스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퀀스 길이를 가진 두 개의 시퀀스 1과 시퀀스 2를 통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 어떻게 니들만 분시 알고리즘이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이렇게 시퀀스 1과 시퀀스 2가 있다고 했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왠지 A는 A끼리 그리고 T는 T끼리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개는 이제 CG, GG 이런 식으로 얼라이먼트가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게 과연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정렬이 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직접 가정들을 살펴볼게요. 일단은 먼저 이 니들만 분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 열에는 AG, TCG, 즉 시퀀스 1을 기입해 주었고, 그리고 이 행에 관련된 칸에는 ATGG, 즉 시퀀스 2를 이렇게 기입하였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두 개의 시퀀스가 매치되었을 때, 그리고 매치되지 않았을 때, 미스매치 되었을 때, 그리고 만약에 갭이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스코어를 정해줘야 되는데요. 이 스코어는 사실 임의로 저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치가 되었을 때, 즉 A가 A끼리, G가 G끼리, T가 T끼리 이렇게 같은 시퀀스가 매치가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플러스 된 점수를 주어야겠죠. 그래서 플러스 1이라는 점수를 주었고요.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을 줄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여기서는 예제로 플러스 1을 기입했어요. 그리고 미스매치 되었을 때는 플러스 0을, 그리고 갭일 때는 페널티 점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주도록 하였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이 테이블에서 첫 번째 이 0 숫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을 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무런 에러가 없죠. ATGC는 아무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간다고 하면은 즉 다 갭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갭에 해당하는 스코어인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왜냐면 마이너스 1에서 또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거겠죠.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까지 기입해 줄 수가 있겠고,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쪽도 기입을 해주었습니다.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이 스코어 매트릭스, 이 매트릭스 자체를 이제 스코어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. 이 스코어 매트릭스를 채워봐야 합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채울 공간은 이 2열, 즉 A,A에 해당하는 이 공간입니다. 이 공간에 이제 채울 때 규칙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규칙은 저희가 만약에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 시퀀스가 매치, 즉 A와 A가 매치된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세로축이나 가로축에서 오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시퀀스 입장에서 봤을 때 AG, TCG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갭으로 처리가 됩니다. 그래서 갭에 관련된 이제 스코어 마이너스 1이 매겨지는 거겠죠. 마찬가지로 이 세로축에서 화살표가 오는 경우에도 이 시퀀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퀀스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갭으로 처리가 됩니다. 이 예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는 경우에는 아까 매치 혹은 미스매치라고 해야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시퀀스
레러를 직접 봐야 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A와 A이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아닌 매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선 화살표에서 오는 이 기본 점수 0점에다가 플러스 1점을 해서 플러스 1점을 줘야 되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만약에 화살표가 이쪽에서 오는 것을, 즉 마이너스 1에서 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때는 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즉, 이 갭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얼라이먼트를 시작을 사실 또 마찬가지로 이 세로에서 이제 우리가 화살표가 오는 경우에도 마이너스 1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기반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매치가 됐을 경우, 즉 대각선에서 왔을 때 가장 점수가 높죠. 1점으로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점을 기입해 주시고,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, 화살표가 이 최대 점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꼭 기록을 해줘야 합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퀀스를 정해줄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마찬가지로 이 다음 칸도 한번 볼게요. 이 다음 칸은 사실 이 칸을 채워도 되고 혹은 이 칸을 채워도 됩니다. 본인이 원하는 거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제 이 칸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칸을 먼저 채울 때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세 가지 경우, 즉 우리가 매치 or 미스 매치를 해줄 것이냐, 즉 이제 화살표가 대각선에서 오는 경우랑 가로에서 오는 경우, 그리고 위에서 이제 이렇게 세로에서 오는 경우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세 가지 각각 경우에 대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. 자, 먼저 일단 대각선에서 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퀀스가 매치인지 미스매치인지, 즉 레더를 직접 봐야 된다 했죠. 그래서 보면 A와 G를 보면 A와 G는 엄연히 다른 문자죠. 그렇기 때문에 미스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점수를 0점을 줘야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대각선에서 오는 경우 마이너스 1에서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 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축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, 옆에서 오는 경우에는 갭으로 처리가 되어서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뺀 이제 0점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위에서 오는 경우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마이너스 3점이 되죠.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1, 0, 마이너스 3점 중에서 가장 큰 거는 0점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0점을 선택해줘서 여기다 0을 기입하고, 그리고 이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왼쪽에서 왔잖아요. 화살표가. 그것을 꼭 기록해줘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0이라고 기입해주고,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, 즉 이 화살표가 제일 큰 점수가 왼쪽에서 왔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합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이렇게 채워졌고, 이렇게 이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부분에 이제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기입이 되었는데요. 보시면은 이 숫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화살표는 여러 곳에다가 줄 수도 있지만 이 칸이 받는 화살표는 한 개여야 합니다.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를 두 개를 받는 칸이 있죠. 이럴 경우에는 이 대각선에서 왔던 점수랑 이 위에서 왔던 점수랑 동일한 최대값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에서 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랜덤하게 이 화살표 두 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랜덤하게 한 가지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대각선 끝에서부터 이제 얼라이먼트 순서를 정하기 위해 올라가야 하는데요. 아까 말한 것처럼 화살표를 줄 때는 여러 개의 칸에 줄 수 있지만 받는 것은 한 칸입니다. 그래서 이 화살표의 오는 방향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. 즉, 이 최대값을 준 이 칸은 여기 대각선 칸이죠. 1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화살표가 온 곳은 이곳입니다. 이 대각선이죠. 그래서 이 대각선이 그 다음
오는 칸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대각선 칸은 보시면 알다시피 또 대각선에서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, 그리고 이 0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왔죠, 화살표가.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왔다,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. 그럼 이대로 시퀀스 얼라이먼트가 사실상 끝난 건데요. 이는 즉 A, G, T, C, G가 이렇게 있고, 이 A, T, G 입장에서는 지금 A에서 칸이 두 개가 머물러 있죠. 그 말은 즉슨 첫 번째에서는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졌고, 두 번째 칸에서는 이게 갭이죠.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가로축으로 이렇게 갭이라는 뜻으로 가로축에서 화살표가 왔기 때문에 A 다음에 갭, 그리고 나서 T, G, G가 됩니다. 즉 최종 얼라이먼트는 이런 식으로 A, 갭, 왜냐면 이게 가로에서 왔기 때문에, 그 다음에 T, G, G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.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니들만 부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한번 간단한 시퀀스 두 개를 예제로서 얼라이먼트를 한번 수행해 봤습니다.